자,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엉망. 할 얘기 있어? 없어요. 오늘 뭐 매크로의 날 아니야? 형은 오늘 다 틀어야지. 매크로도 없어. 사실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주 얘기했지만 코로나 변수가 터져서 돈을 쏟아부었어. 미국이 8조 달러. 코로나 터진 다음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코스피 기준으로 뭐 1,400에서 솟구쳐 가지고 3,300 갔잖아.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얼마였어? 2,200이었단 말이야. 지금 얼마? 2,400이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2,200으로 가야 된다. 2,200에서 1,400을 찍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은 1,800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최악까지는 아닌데 아주 저희 좀 극단적이라면 1,800. 까지는 아이, 너무하다 진짜. 내가 만들었니? 그러니까 돈을 뿌렸는데 코로나 못 잡았다 그랬잖아. 근데 돈 뿌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터졌어. 근데 거기에 전쟁이 터졌네. 복합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잖아.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걷어내고 돈도 걷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 그럼 당연히 뭐 주가는 움츠러드는 건데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좌지우지 될 거냐 뭐 이거지. 그 매크로는 별게 없어요. 어제 뉴욕이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또 3만 포인트 깨졌다 그래서 막 난리 이렇게 쳤지만 어제는 미국은 이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주가만 받아서 주가만 조울증처럼 왔다 갔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하는 거니까 오늘 하고 이제 주말을 좀 지나봐야 되는데 일단 너무 좀 확 빠진 부분이 있죠. 한 번에 다 빠지진 않고 이게 희망 고문을 좀 줘야 되고 짜장면은 사준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 그냥 보냈어. 안 먹어. 짜장면도 안 주고. 그러게 짜장면 주는 시간을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다들 짜장면 기다리니까 안 주고 그냥 넣어버리네. 그러면서 이제 뭐 조그만한 악재도 막 휘청거리고 약간 뭐 희망 섞인 그런 큰 굵직한 게 나와야 되는데 뭐 누리호도 우리 기대했지만 변수가 너무 많지. 날씨 변수에. 누리호는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문제는 아니지. 어차피 결국에는 하겠지. 근데 이 발사 유예 기간이 16일부터 23일까지니까 23일 이전에는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원인은 지금 아직도 명확치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센서가 산화제 센서 통해 나도 모르지 기술자가 아니라서. 근데 뭐 딱히 그렇다고 막 연락을 취해보거나 알아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방법을 찾겠지. 버텨야지. 뭐. 시장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모르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페드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나 몰라요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연준이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다 있었지. 그래서 금리도 올렸었던 적도 많고 하지만 그때는 대부분 다 이제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강했기 때문에 금리로 컨트롤링이 되는데 지금은 공급발이잖아. 연준도 전쟁은 모르겠는 거야. 푸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냥 살아남는 걸로 그냥 작은 걸 찾아가지고 또닥이라 그러잖아. 치고 빠지고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주가 뭐 반토막 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나도 답을 못 줘. 어제 엊그저께 우리 누나 전화 와가지고 누님 주변에 지인분들이 이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물어봐줘 이렇게 했나봐. 나도 모른다. 삼성전자, 현대차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인데 뭐 몇 프로 빠졌겠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른다. 원래 난 가족끼리도 그 주식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도 주식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면 난 모른다 그러는데 타지 않지만 진짜 좀 무책임할 수 있어도 무책임이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뭘 또 해야 되고 우리는 에브리데이 뭘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까 정규 방송하고 하는데 뭐 할 얘기 별로 없지. 없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냥 만약에 치고 빠지는 걸로 또 살아남으려면은 작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보는 거는 아무래도 식량 얘기 또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업은 바이오 FDNC
이거 아침에 방송에도 했는데 식량 안보 관련 유일한 바이오 기업 뉴스는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네가 이제 식물 세포 배양 이렇게 하는데 코슈 메슈티컬 이렇게 하고 커스메틱이라는 화장품하고 파머슈티컬이라는 의약품의 합성어인데 요즘은 이제 화장품도 보면은 약도 그렇지만 생약, 천연 추출물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 사람들이 케미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 동국제약 것들, 뭐 마데카 크림이라든지 센텔리안 시리즈들. 동국제약의 의약품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생약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뭐 호랑이 풀 같은 것들, 인사돌은 이제 옥수수 대 같은 거 삶으면 왜 우리 옛날 민간요법으로 맞아요. 잇몸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돌의 원료로 쓰이거든. 근데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이 옥수수를 쳐 삶아야 되겠냐. 그렇죠. 그지? 호랑이 풀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합성해 가지고 배양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이오 FDNC 신규 상장 기업이에요. 여기고 내용은 흥미로운데 왜 이걸 보냐면은 두 가지지. 이제 우리끼리니까 우리 39금 증권 방송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다음 주에 아마 그 글로벌 식량난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나 정책 과제가 좀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과제에 그 해당되는 회사들 중에 지보단이라는 프랑스 회사가 있는데 지보단은 전 세계 이제 향수나 이 원료 배합하는 화장품 이쪽은 글로벌 1위라고 알고 있는데 나도 잘은 몰라. 지보단이라는 그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지보단이라는 회사를 찾아보면 나오고 지보단이 지금 바이오 FDNC의 2대 주주야. 물량들이 다 잠겨 있어. 공동 대표 체제에 쭉 보니까 대충 한 60%는 물량이 잠겨 있더라고. 신규 상장돼 있는데 근데 자본금은 지금 43억 원 정도 되니까 자본금이 작지. 그래서 아마 무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요즘 무상증자 테마가 많잖아. 그렇죠. 노터스라는 회사가 먼저 무상증자 800%를 때려가지고 주가를 막 날리더니 공구음원 또 500%. 뭐야 또 뭐 지금 가능성 있는데 뭐 조광 ILI에도 500% 무상증자. 그러니까 한 주 사면은 5주를 주는 거지. 회사의 본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왠지 뭐 공짜로 좀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무상증자 권리라고 하면 또 가격도 싸 보이고 착시 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테마가 이제 강하게 되는데 자본금 작은 회사들이 있어. 노터스는 자본금 7억, 공구음원은 자본금이 5억 이렇게밖에 3억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원준이라는 회사가 자본금 5억, 피코그램이 자본금 3억. 이런 회사들은 유동성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작다는 얘기는 상장 주식수가 작다는 얘기고 그 상장 주식수 중에 대주주 물량하고 뭐 나올 수 없는 물량 다 빼고 나면은 유통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 증자를 통해 갖고 유통 이 거래량을 좀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바이오 FDNC도 무상 증자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데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추론일 뿐이야. 추론이고 다음 주에 이제 정책적인 자금 집행들. 식량 관련해서 국책 과제를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 했던 지보단이 2대 주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책 과제들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작은 기업들을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방송은 주식을 사라 팔아라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냥 같이들 얘기해 보는 거야. 씹다 꺼내 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무료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했죠. 네. 할 건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통해 가지고 잔금 100만 원 이상 유지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무료 문자로 쏴드립니다. 매매하라시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항상.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에 가치투자클럽과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 계좌 개설 관련해서는 스톡헌터의 그 전화번호가 있대요. 거기에 궁금하신 점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 FDNC라는 작은 기업을 하나 좀 보고 있고 장치는 보는 주식이 있습니까? 혹시 뭐 컨텐츠 네, 보는 뭐 콘텐츠는 그 마녀토는 재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별로 뉴가 그래서 이유가 그래서 네. 주가가 좀 많이 그 아침에 조조 할인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 보고 던진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40분쯤 되면 너무 지루해서 막 예전에 이제 그 저기 느낌이다. 고릴라. 미스터고. 미스터고. 근데 이게 마녀 원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2편을 생각 안 하고 만들었잖아.
마녀는. 근데 이제 마녀 2는 3를 생각하고 만들어 가지고 약간 좀 이제 그게 좀 다른가 봐요. 네. 너무 컨텐츠도 요즘 그 방탄소년단의 이제 하이브도 결국에는 한번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시스템, 아이돌 공장 그 칼군무를 맞추기 위해서 합숙 훈련을 하잖아. 몇 년 동안은 그 합숙 훈련하면 개성들이 강한 혈기 넘치는 이 사람들이 부부도 같이 살면은 뭐 트러블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되겠지 당연히 인간적인 고민들인데 합숙소 생활도 하고 연애도 못 하게 하잖아. 그런 게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그 화려한 K-팝의 이면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좀 그래서 사람이 이게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 내가 뭔가 성공을 하면 돈을 벌고 그럼 또 뭐 예쁜 여자도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본성을 누르고 나는 팬들을 위해서 성직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러면 쉽지 않죠. 네. 당연하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겠어. 맞아요. 자 그렇네. 이영수 대표가 보는 시장도 오늘 막 해봐? 해봐 뭐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나는 전혀 근거는 없어요. 아니 근거는 조금 있지. 근데 이제 뭐 아주 얄팍한 근거라는 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내피셜. 네네 내피셜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미국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이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은 제조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조업의 부활. 그렇죠. 공언을 했잖아. 네. 미국 제조업의 부활. 그래서 맞아요. 인슈어링 우리한테 그렇죠. 들어와서 우리 나라 땅에서 생산을 한 것들을 내가 써줄 거야. 개구라지 개구라. 사실 개구라는 아닌데 그건 뭐 자국이익주의가 우선인데. 그렇죠. 뭐 해외에서 업체들이 들어와갖고 거기다가 돈 벌어가는 거를 뭐 권장하겠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 그래. 개구라라 그러는데. 어쨌든 미국이 70년대 제조업 비중이 거의 20%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조업 비중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 금융이고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에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탈중국이 안 되는 거지. 제조업이 안 되면 결국 탈중국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기업들이 뭔가 이걸 투자를 해주고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소프트 기업 뭐 빅테크 이런 애들은 좋아요. 뭐 부채도 좋고 뭐 현금도 많이 쌓아놓고 했는데 딱 그때 이제 코로나19 터졌을 때 보니까 문제가 구경제인 거죠. 뭐 굴뚝 산업들. 걔들이 막 이제 한계 직전에 뭐 몰려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쇼크가 오면 다 파산하잖아. 뭐 아니 재정적으로나 그 건전성은 미국 기업들은 말이 맞아. 단순 말이 상당히 그 뗀뗀한데. 신규 고용들을 다 이제 지금 중단했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캐시어들 많이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콜센터 사실 그런 분들이 긱잡이라고 그러지. 기기 이코노미. 굉장히 좀 범용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단기 진짜. 근데 이제 요즘 이 코인 시장이 개판이 돼가지고 그런 데가 신규 고용을 안 하니까 시그널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말한 것처럼 미국은 튼튼할 수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춰야지만이 긴축이 좀 끝나는 거잖아. 어떤 시그널이냐면 미국 레이버 마켓, 그러니까 노동시장, 노동 지표들이 꺾이면은 아마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 좀 멈출 거야. 그게 언제쯤? 내가 봤을 때는 한 9월쯤. 휴가 갔다 오고 9월쯤에나 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좀 쉬어야 된다. 치고 빠지고 하는 걸로 쉬어. 좀 장기적인 이제 스케줄에서 보면. 근데 바이든이 어쨌든 이거 버블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버블은 항상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터지는 거지만 어쨌든 코로나19 때는 이거를 자기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컨트롤해서 뭐 잘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과 이제 부작용들을 지금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경제는 한번 아파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기왕 아플 거면 사실 지금처럼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뭐 정말 엄청나게 치솟긴 했지만 미국 국영제 부채를 다 털어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면 코로나19 딱 그때 터졌을 때 제일 문제가 미국 그 트리플 B 기업들 대부분 셰일 가스, 셰일 오일 기업들이었는데 그런 기업들의 부채를 다 털어버렸어요.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지. 그렇죠. 막 지난 20년 동안 땡긴 현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땡겨버렸는데 1년 사이에. 그러면서 부채 다 털고 부채를 다 털었다는 건 뭐냐면
뭔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은 뭔가 이 체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변화를 못 해. 그렇지. 구조조정 자체를 못 하거든요. 국경제가 변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을 길러준 거고 음. 또 한 측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고유가가 형성됐고 물론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지만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폴런 엔젤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추락하는 천사들이 다시 다 부채 탈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깔려있던 냉전 시대 때 만들어놨던 그 무기들 있잖아요. 예. 재고 다 털어버렸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게 포탄이 없다잖아. 다 털어버렸으면 지금 로키드 마틴의 재고가 빵이래요. 예. 재고 빵이래. 그러면 이제 그렇지. 로키드 마틴. 지금 그러면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만들면 미국에서 제조업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다 제조업이죠. 유럽이 그러면 이제 탈러시아 하겠다라고 하면 셰일 가스를 또 배로 옮겨야 되지. 배로 옮기고 또 인프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제조업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바이든이 생각하는 설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큰 그림이겠지만 큰 그림. 큰 그림이지. 근데 항상 그림대로 가지는 않지만. 네. 그치, 항상 이게 위정자들은 내가 요 버블을 안 터지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빵 터지잖아. 오늘 뭐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사실 이제 증발의 시대에 봉착해 있고 금리가 문제인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대 인플레가 커지면은 물건값이 계속 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야.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가지고 차량을 바꾸고 새 차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기 시간이 처음에는 몇 개월이었다가 이제 반년, 1년, 1년 6개월, 2년까지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막 가계약을 해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굉장히 실적적으로는 조금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가 사라지는 거야. 야, 기름값도 비싸가지고 이거 바꾸려던 계획을 취소해. 그지? 그러니까 무더기로 지금 가계약했던 거 취소 사태가 나오거든. 그 취소가 없어지니까 차량이 쭉쭉 빠져나가네. 쭉쭉 빠져나가면서 공급난이 해소가 되는 역설적인 그런 과정들이에요. 이게 웃긴 참 그런 현상인데. 그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이렇게 쇼트지가 나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캐파 증설해서 그 수요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특징들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 불안하지.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쇼티지는 거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증설에 나서는 회사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2차 전지도 지금 거기는 증설을 막 해야 되잖아. 2차 전지 하는데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유가가 비싸가지고 이제 전기차라도 할까 이런 생각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테슬라 어떻게 되냐? 테슬라 뭐 비트코인 작살났는데 지금 뭐 서학개미 분들 엄청 많이 물렸죠. 해외 주식에 투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뭐 처음에 수익률 40% 플러스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50으로 바뀌었다고 그렇죠. 막. 왜냐면 거의 고점 대비해 반토막 이상 났을 거야 막. 네. 참 문제네 문제. 근데 이제 돈이 있어야 돼. 주식시장은 항상 돈들이 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아까 있잖아. 기대 인플레가 있으면은 막 뭐래도 빨리 사야 되는 이런 조바심이 생기는데 지금은 꺾이기 시작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기다린단 말이지. 그 가수요를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요게 이제 국내 로컬 시장에서 좀 엉키는 부분인 거야. 근데 정부가 그래서 또 좀 달래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 거시경제 정책이 나왔지만 보면 다 부자 감세잖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런 동학 개미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어. 부자 감세인데 그럼 부자들이 주식을 사주느냐? 부자들은 지금 뭐 굳이 부동산도 이제 조금 이제 제일 문제는 부동산이야. 휘청거리면은 이게 가늠이 안 되는데 부동산 안 꺼지게끔 LTV 생애 첫 주택 대출 아니 뭐 주택 구입에 대해서 대출을 80%까지 주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야씨 집 사야지. 우리 최경환 장관 때 그거 아니야. 그렇지 빚내서 집 살아야 빚내서 되는데 집 살아. 지금도 똑같아.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저금리에도 빚을 감당할 수 있다면 집을 사. 근데 잘 모르겠네.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항상 얘기하지만 올해는 주식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뭐 시청률도 떨어지고 뭐 요즘 확 떨어졌지? 조회수도 잘 안 나와. 안 나와? 먹고 살기 힘든데. 기다리다 보면 또 때가 오는 거고. 그러겠죠. 뭐 죽는 소리 나올 때 또 기회가 온다고.
아직은 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기업으로 조금씩 이렇게 똑딱이. 네 똑딱이. 네. 자 기업을 그래서 작은 걸로 뭐 모멘텀 같은 거 좀 혹시 있는 게 없나요? 뭐 카더라 없어? 카더라? 바이오 회사 하나 해. 바이오해. 뭐 NK맥스라는 회사. 지난번에 뭐 휘청거렸는데. NK맥스라는 회사가 NK 세포 가지고 이제 하는 회사인데 임상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 하나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이번에 시장이 부러지는 바람에. 근데 이제 회사 특징이 보통 사기암 환자면 거의 이제 답이 없잖아요. 말기암 환자지.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갔나 봐요. 미국에서. 네. 이게 그런데 이제 뭐 이 약만 쓰는 게 아니라 키트루다 있잖아요. 그 머크야. 병용 투여를 했는데 키트루다만 투입한 사람들은 1년 뒤 생존율을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거를 같이 병용 투여한 환자들이 12명 중에 7명이 살아있대.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NK맥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네. 이제 NK 세포는 어떻게 보면 T셀하고 좀 이제 헷갈리는데 T셀은 후천적인 면역이고 NK 세포는 선천적인 면역인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바이오 쪽이 조금 그래도 뭔가 들어오네. 이게 뭐 원숭이 두창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두창이기는 이제 23일 날 WHO에서 뭐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뭐 긴급 회의는 자주 해. 자꾸 퍼지니까. 나중에 DB에서 좀 지워줘. 내가 바이오 이야기한 거는 왜? 정말 야, 뭐 하면 안 돼? 정말 시장이 미쳐 있으니까 이런 짓도 하는 거예요. 네. 하면 안 정말 돼? IT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기업은 좀 정리하자면은 한국전력도 이슈가 크잖아. 우리 더럽게 무거운 한국전력. 그쵸. 차라리 예전엔 전통적으로는 경기 방어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그 유틸리티 업종이라고 하는 거하고 의학, 통신 뭐 이런 걸 이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써야 되는 거를 이제 경기 방어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은 개념은 다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전기는 어차피 써야 되고 에너지와 전기, 식량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겠지만 생존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전은 지금 뭐 엉망진창돼 있잖아. 그래서 전기료를 좀 올리겠습니다라고 정부한테 제의를 했어. 근데 정부도 알아. 안 올릴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정한 조율안이 나오겠지. 그래서 한전 선거 끝나고 올리겠죠. 네. 어떤 선거? 네. 다 끝났잖아. 다 끝났어? 무슨 선거 또 나와? 총선? 얘 지금 정신 놓고 있는 거야. 당대표? 당대표 선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정치 얘기할까? 이준석 이야기 좀 알아? 아니 우리 국민의힘 대표신데. 이준석 대표님. 대표님이신데. 아니 자 그렇고 자 다음 주 한전. 한전을 차라리 타이틀로 놓고 조금 들여다볼 필요 있고 바이오 쪽도 아까 얘기한 NK맥스도 그렇고 내가 오늘 얘기한 뭐였지 바이오 이 사명이 길어가지고 바이오 FDNC 지금 투자 주의에 걸렸는데 어제 단일가에 뭐 한 30만 주인가 확 들어온 것 같은데 목요일 날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가 급변이라고 하나? 시간에 시간에는 아니고 정규시장 마무리 때에 저기가 조항이 있어요. 5% 이상 변동할 경우에 뭐 이런 거 있다고 투자주의로 거는 거. 네, 그것 때문에 투자주의인데 뭐 회사 이상해서 투자주의는 아니고. 네, 이거는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계속 다음 주 한번 좀 보자. 개별주로 바이오 FDNC까지. 네. 혹시 또 종목을 뭐 저는 많이 해봐야 뭐. 일단 뭐 그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플 뭐 이런 식으로 또 불황이 오면 또 명품은 더 잘 팔리니까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업체들 뭐 이제 LG 이노텍이나 뭐 BH나 이제 자화전자, 뭐 우주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좀 하방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숫자가 뭐 애플이 뭐 당장 하반기에 뭐 확 꺾일 겁니다 이런 전망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뭐 2억 4천만 대 정도는 생산할 거고, 네, 이제 그 정도면 어쨌든 다른 안드로이드 쪽에서 작살나는 거 비하면 괜찮은 거니까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은 괜찮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최 주식 한미반도체는 이제 HPSP가 7월 그냥 중순에? 네, 7월에 그냥 계획대로 상장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자진 상장을 철회해버리면 이미지도 안 좋고 힘들어진다면서 또. 그냥 IPO 시장이 이게 좀 기회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들어와 무조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게 맞다. 여기서 유통시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커. 맞아요. 그럼 애분하고 막 무증하고 막 이런 이슈들을 붙여가지고 주가는 뭐
오히려 저기 그렇죠. 받으니까. 결국 이게 IPO 허들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그래서 그렇지. 잘못하면 이게 철회했다가 못 들어올 수 있는. 삼성전자가 암을 인수할까? 아마 하고 싶어 하겠죠. 하고 싶어 할 텐데 정말 쉽지 않은 정치적인 문제라 그치. 이거는 예. 왜냐하면 경쟁 국가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죠. 다 받아야 돼요. 그치? 그게 그래서 계약금만 떼가지고 받은 것만 몇 조가 될 거야. 그렇죠. 엔비디아, 퀄컴 뭐 다 인수한다고 해서 계약금 뗀 게 몇 번이야. 근데 그래도 계속 저기 불나방처럼 오잖아요. 또 인수. ARM이라는 암8입니다. 근데 이제 영국 업체, 그렇죠. 영국 기업인데 네네. 이 반도체를 설계할 때 그 회사 거를 다 써야 돼. 기본 아키텍처를 제공해 다 주는 써야 돼. 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뭐야 우리 건축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캐드캠을 다 배우잖아. 맞아요. 안 그리고 그 자대고 다 그으려면 천년만년 그게 어떻게 해. 맞아. 근데 점을 딱딱딱딱 찍으면 이렇게 구현이 되듯이 맞아. 반도체도 IP들 설계할 때 레고 블럭처럼 맞아요. 따닥따닥따닥 많지만 설계용 툴은 암 거를 무조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독과점이지 독과점. 그 설계형 툴은 EDA 툴은 따로 업체가 따로 있고 있구나. 예. 아주 기본적인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이제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 그냥 건축으로 치면 그냥 기본 토목 토목공사 다 해주면 그 위에 건물 올리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디자인하고 하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토목 이게 이제 다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토목은 얘가 독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기초공사하는 거. 네네. 하여튼 암을 떠오면은 네. 대박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삼성은 M&A를 항상 타이밍을 그래서 뭔가 결과물이 있지 않겠어? 네네. 기대를 좀 해보고 다음 주에 귀국하시겠지 이재용 부회장이. 또. 제 생각은 그냥 암 같은 이런 메가 딜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가능성 있는 거는 이제 NXP나 이제 그 또 최근에 나온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야기 나와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런 업체 정도는 인수합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또 한번 붐이, 움직일 수 있어요. 붐이 올 움직일 수 수 있지. 있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TF 전기차 TF 구성했잖아. 네네. 그것도 이제 뭐 완성차는 분명히 아닐 거고. 그렇죠. 전장. 네. 설마 삼성전자 쌍용차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차 배를 깎겠니? 못 깔지. 쌍용은 또 강성 노조니까 그것도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아마 전장 쪽인데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용어들을 공부해 보면 돼. 뭐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는 이제 차를 타가지고 뭐 자율주행을 맡겼어 대리보조를. 근데 차한테 이제 이거 뭐 키보드 치고 마우스로 할 수가 없잖아. 말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스처로 해야 되고 눈빛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런 인터페이스 입력하는 인터페이스가 멀티모달 형태로 되면은 차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알아? AI나 이런 게 알아들어야 되지. 아마 삼성전자는 그런 컨셉이지 않을까. 우리가 자기가 잘하는 기본 빵이 있으니까. 그렇죠. 빅스비랑 뭐랑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서로 막 대화한다던데. AI끼리 시리하고. 하여튼 뭐 AI도 뭐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또 이슈가 될 거. 지금 시장이 그렇게 하는 게 AI끼리 서로 치고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로직들이 막 로직끼리 서로 변수가 그러니까 그런 옵션 만기 미국 같은 경우 쿼드러플 옵션이 만기가 되면은 딱 조건을 쳐버리면은 그런 이 프리퀀시 하는 데들이 기계가 막 확 쏟아낸단 말이지. 그러면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이런 게 한번 마무리가 되면은 그 밑에선 이제 또 받아 엄청나게 올리겠지. 올라가고. 받아 올릴 거라고. 요즘엔 데드캣 바운스가 없어요. 그래서 AI는 자비가 없거든. 정말 사람은 충분히 빠졌다 이 정도면 한번 들어올리겠다 이러는데 AI는 그런 게 없어. 맞아. 그냥 훅훅훅이야. 그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네. 외국사들 뜨는 것들이 있어요. CFD 계좌로 일명 칭해지고 걔들도 프로그램 로직을 해.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처럼 보이지만 막 치고 어디 샀다가 오늘 파는 외국인 맞아. 외국인이 뭐 하루 만에 단타치겠니?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 게 프로그램 로직으로 막 개별 기업들 막 절로 떨어졌다가 절로 갔다가 막 이런 어제 그거 같아. 하여튼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뭐 또 오늘도 주저리 뭐 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지만 어려운 시기인 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어렵고 전문가라고 뭐 나 알 것 같냐? 맞아요. 똑같으니까. 돈 엄청 많은 형들도 낯설어 하더라고. 아이, 소주 마시고 제가 물려가지고 짜증나니까. 짜증난다. 하루에 막 이게 아파트 하나씩 없어지는 형들도 많아. 그냥 별일 이게 없어요. 답이 없어. 그냥 그 여의도 가면 막 낮술 마셔요. 소주 마시고 그래. 그렇지. 이 또한 지나가려고. 네. 아침에 계좌에서 누가 돈 빼가는 게 멈출 때.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거니까 조금 잘 견뎌내세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한 그 여름 휴가 시즌 끝나고 9월 좀 될 때까지는 이렇게 짧게만 하시면서 버티자.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해. 양복 또 맞추 입었네 우리. 그러네. 안녕. 자 댓글 상단. 댓글. 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잊지 마시고 텔레그램에 가치투자 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강의도 한번 물어줘. 반도체 강의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 다음 주에는 이제 라이브 합니다. 라이브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네. 우린 여기서 이만 안녕. 안녕.